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12월 세 번째 주간 하드이슈 업종 총정리 세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송에서는 각 기업들이 지금 산업 리딩 부분들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더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선점하는 기업과 선점하지 못하는 기업의 편차 부분들은 지금은 미비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죠. 자, 오늘 얘기를 드릴 부분은 산업의 리딩 준비하는 인수합병의 규제, 미래에 대한 해안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한편에는 계속적으로 잘 성공을 하다 보니까 혹시나 승자의 저주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 우려 부분들을 상당히 하고 있는, 그래도 이제까지는 너무 잘해왔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인플레이션 시대죠. 글로벌 정부들이 다 돈을 풀었어요. 양적 완화 부분들을 진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풀었기 때문에 향후에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가치 부분들을 하락시키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하죠. 누가? 패드가, FMC가, 미국이, 일본도 뭐 마찬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현금만 들고 있으면 바보예요. 약간 시장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정부도 돈을 풀어가지고 향후에 그 부채 가치 부분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노력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 시장의 흐름 부분들을 잃고 배팅을 하는 기업들, 투자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리딩 성격 부분들을 상당히 좀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디플레이션 시대가 아니죠.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적으로 화폐 가치 부분들은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만약에 보세요. 부채 가치 부분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이건 전부 파산이에요. 파산. 그렇게까지는 만들지 않겠죠. 그래서 SK그룹을 오늘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주부 후반에 금호타이어 인수 관련된 부분들 나오면서 금타는 급등 나오고 SK는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다소 의아야 하기는 해요. 왜 하필이면 그 타이어 업종을. 그래서 내용 부분들을 좀 찾아보니까 SK그룹이 특히 차량 공유 사업,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물론 LG라든지 삼성, LG, 삼성 다 지금 자동차 밸류라인 부분 수직 계열화 부분들 진행하고, 삼성은 하만인수, LG는 LG전자, LG이너텍, 그 다음에 LG화학 이런 내용 부분들 진행하면서 각자 이 시장 진입 부분들 위해서 상당히 빠른 노력 부분들 좀 하고 있죠. SK는 우리가 간단하게 보시면 삼성 같은 경우에 그 삼성전자 반도체 쪽 AP하고 그 다음에 AP의 업그레이드 부분, 자동차 번역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SK는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어요. 차량용 반도체라는 자율주행 기술. 그 다음에 5G 쪽에 SK 텔레콤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뭐 SK 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SK 루브리컨츠는 자동차 윤활유,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약간 우버랑은 약간 틀리기는 합니다만은 아마 젊은 층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소카, 그린카 이런 쪽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소카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소카의 지분 투자 부분들을 좀 진행을 좀 했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SK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기침이 자꾸 나와서 잠깐 마이크 끄고 기침 소리가 또 전달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SK그룹 같은 경우는 이쪽에 투자 부분들을 조금씩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삼성과 LG에 비하면 삼성과 LG는 그쪽 밸류라인 부분들 직접적으로 만드는 역할 부분들을 하고, SK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뭔가 메인은 아닌데 그 전자제품 부분들은 아니라 주변 그 밸류라인 부분들 하나하나씩 포석 부분들을 하는 좀 약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그룹이
이 금호타이어 인수에 발을 들여놓고 아직 뭐 결론 부분들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예전에 하이닉스 인수 부분들 할 때도 시장에서는 정말 말이 많았어요. 왜? 전혀 SK 같은 경우에 에너지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쪽이 아니라 전혀 진행돼 보지 않았던 반도체 쪽 부분들의 투자 부분들을 결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승자의 저주가 될 것이냐. 이쪽에 반도체 업황 부분들에 전혀 경험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래서 2011년도에 그때 한 3조 정도 투자를 했는데 지금 보면 이거 완전 초대박이 나왔죠. 기업들 영업이익만으로도 그 정도 지금 거의 준하는 매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인수했던 방식이 대기업들이 M&A 하는 방식 부분에서 약간 신선했던 대부분 이제 구주 인수를 합니다. 구주는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라고 보시면 돼요. 구주를 인수를 하는데 여기는 신주 인수 방식 부분들을 메인으로 나섰어요. 물론 구주 인수도 일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3조 정도를 투자 부분들을 진행했다면 1조는 구주, 기존 주주들한테 들어가는 거고 2조는 신주를 발행하면서 14%대의 지분을 장악하면서 이제 경영권 부분들 안정적으로 취득을 좀 했는데 구주와 신주의 차이점이 있다면 구주는 기존 주주들한테 돈을 주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주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SK그룹에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은 그렇게 해서는 신규 투자 자금 부분들이 없다. 만들어줄 수 없다. 왜? 구주를 인수를 하게 되면 밑빠진 독에 불을 붙는 거죠. 뭐 신규 투자 자금도 없고 기존 주주들한테 그 주식을 사고 경영권만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 인수하는 기업은 또 투자를 확대해야 되니까 이중 부담 부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한 게 구주 방식보다는 신주 방식 부분을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신주의 자금을 가지고 양산 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 부분들을 확대할 기본 자금으로 쓰겠다는 게 SK그룹의 메인이었고 그때 그 채권단 정책금융공사 사장 부분들이 계속 이걸 반대를 했어요. 왜? 채권단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방식 부분들이 신주하면 또 기다려야 되죠. 투자해가지고 거기서도 양산 뭐 수율 부분을 올리고 투자해가지고 아웃풋 부분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때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이걸 가장 반대를 했던 부분인데 그때 이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사퇴했어요. 사퇴하면서 그 이후부터 매각의 물고 부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재 SK하이닉스가 SK그룹의 전체 영업이익 부분에 상당 부분들을 차지하는 어떤 메인 역할 부분들을 하게 된 가장 큰 포석 부분들이 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SK그룹 현재 금호타이어도 비슷해요. 지금 SK하이닉스는 그룹 영업이익의 70%예요. 거의 뭐 독점하고 있다고 보셔도 다름없겠죠. 3조 투자를 해가지고 신주에 2조 투자하고 구주에 1조 정도 하면서 기존 주주들을 좀 달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주로 2조 투자했던 자금으로 양산이라든지 운영 관련된 자금으로 쓰면서 현재 위치를 그때 발돋움을 좀 시켜놨다는 거예요. 지금 금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책금융공사는 계속 정치적인 부분으로 반대를 좀 했었죠. 현재 이번에 금호타이어도 이와 똑같은 방식이에요. 구주 인수 말고 신주 인수로 경영권 인수에 7천억 물론 이제 결정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SK 입장에서는 인수하면 좋고 인수 안 해도 뭐 그게 크게 왜 그 원래 사업을 영업을 했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금타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하고 금호타이어가 곡성공장이 전라도 쪽에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핵심 관심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산업은행에 SK가 던졌어요. 수가 좋아요. M&A 부분들 할 때도 보면 어떤 그 포석 부분들을 미리 트럼프가 미친 전략 부분들 해가지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으름장을 놓게 되면 알아서 나중에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비율을 맞추는
미친놈 건드려봤자 피곤하죠. 그거와도 비슷한 사례는 아니겠지만,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 아니, 금호타이어로 인수하려 한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호타이어 매각이 중국 업체한테 더블스타하고 협상이 결렬이 됐어요. 그래서 뭐 청산을 하느냐, 전속을 하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시끄러워요. 지역이라든지 정치권에서도 일자리 창출, 파산하게 되면 이 청산 관련된 부분들도 골칫거리죠. 그래서 이 SK가 어떻게 보면 이 틈새를 이용을 해가지고 7천억 중국 공장, 골칫거리라고 하는 중국 공장, 예전에 발암물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됐어요. 그 인수금액 포함해가지고 7천억 단 신주 인수로, 신주 인수 방식. 그래서 이쪽에 던진 겁니다. 정치권은 기존 주주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싫겠죠. 그렇죠? 이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지금 채권자 입장에서는 투자 자금 부분이 들어와서 여기서 아웃풋 부분 내고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회수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자금이 구주한테 가는 게 아니라 신주에 가면 그 새로운 자금으로 뭔가 SK가 잘하는 건 중국에서 잘해요. SK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지역경제하고 일자리 창출 관련된 부분들을 신주가 인수되면 또 살아나는 그런 케이스 부분들 되죠. 그래서 던진 거예요. 자, 우리는 7천억에 사줄 용의가 있다. 너희들이 곤란하게 생각하는 중국 공장까지. 단,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이거니까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이 싫다고 하면 난 안 해도 돼. 왜? 급한 거 누군가요? 채권당이 급하죠. 산업은행이 더 급해요. 그래서 SK그룹의 내용 부분들을 봤더니 매매는 잘하는 것 같아요. SK그룹이 SK하이닉스를 인수를 하는 것도 보면 상당히 포석분하고 올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라겠죠. 정말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바보예요. 지금 투자를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미리 경기가 살아났을 때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개발 조건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현금 들고 멈칫멈칫하고 있죠. 배당이나 할까? 아니, 현금 들고 있으면 예전에 왜 리먼 사태 이후에 글로벌 파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섣불리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그런 흐름 부분들이 나올까봐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계속 움츠리고 있는 거죠. 움츠리는데 지금 전체 유동성 부분 분위기는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채권에서 주식에서 그레이트 로테이션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시 나는 채권만 들고 있으면 마음이 편한 것 같은 그런 심리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시도로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채권 가지고 있으면 바보 되는 거예요. 왜? 화폐 가치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M&A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내용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부분들로 볼 부분은 자 SK가 아까 소카 지분 부분들을 인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카 인수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SK종합화학이 삼성고무라든지 고성능 폴리에틸렌 자동차 범퍼 만드는 그 다음에 자동차 윤활유 루브리컨트, SK네트워크스 렌터카라든지 스피드메이트 직영 주유소, SK텔레콤이 5G 연계 기술, 하이닉스는 차량용 반도체, SKC는 차량용 고부가 화학 제품. 약간 뭡니까? 물론 LG와 삼성에 비하면 약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하고 SK하이닉스가 있으니까 이게 중심을 딱 잡아놓고 있어요. 향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SK는 자동차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노하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하고 다음에 이제 기존 전기차 시장 부분에서 공유경제 부분으로 갔을 때는 뭔가 확연히 소프트뱅크가 우버라든지 이런 다다초싱이라든지 올라라든지 이런 회사 부분들의 지분을 확대하는 이유는 나중에 자동차 업종군들 지금 생산하니까 주로 포드라든지 뭐 GM, 우리나라 하현대, 기아차도 다 마찬가지고 여기하고는 더 큰 부분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는 그냥 OEM으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리고 거기에 자율주행 기술 부분들을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은 이쪽 위에 공유의 어떤 그 레퍼런스라든지 그 다음에 마켓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선권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볼 부분은 이 SK그룹이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 연계 기술 부분들이 없는데 과연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캐수천에 저는 이걸로 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양산 기술 자체가 전혀 없고 관련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노하우만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는 양산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왜? 전기 부품이니까.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가 주가가 $300를 깨느냐 안 깨느냐 상당히 기로에 있다. 코발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주가가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뭘로 올라오냐면 기존의 전기차 모델 3에 대한 양산 관련된 부분도 주가가 하락이 났다면 최근에 한번 그 사진을 한번 좀 올려드렸어요. 사진이라든지 이번 분도 얘기를 드렸는데 전기차 트럭 부분들을 지금 선주문 받고 있어요. 선주문을 받다 보니까 일반 대기업들 있죠. 물류의 자체가 많은, 그것은 여러분들 자율주행으로 거의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나가기는. 근데 이 키로수도 너무 좋고 디자인도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예전에 모델 3 양산 부분 될 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선입금 그때 얼마예요? 1000만 원인가요? 100만 원이었나요? 1000만 원이었던 거 기억나는데 대략적으로 그 금액 부분들을 입금한 사람들에 한해서 나중에 양산 부분 됐을 때 물건을 순차적으로 보내주겠다. 선입금 부분들을 받았죠. 지금 트럭도 그 테슬라가 이번에 발매하기로 향후에 발매하기로 한 트럭도 기업들에게 선입금 부분들을 받고 있어요. 그 금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요. 뭐 일반 펩시라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 대, 두 대 쓰는 게 아니라 기본 몇십 대, 몇백 대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많고 거기에 대한 선입금 부분들의 자금이 쑥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테슬라가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SK그룹이 이 금호타이어 뭐 인수하든 안 하든 일단 던져놨어요. 어떤 거와 마찬가지로 지난번 SK하이닉스하고 비슷한 사례 케이스 부분들을 만들면서 이걸 던져놨고 채권단에서 아쉬운 건 채권단이기 때문에 예전에 선물옵션 관련된 부분으로 최태원 회장이 문제를 좀 일으켰지만, 그리고 뭐 도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SK그룹의 이 M&A DNA 부분들은 물론 요즘에 삼성의 하만도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전략센터장이 그 소프트웨어, 자동차,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쪽 부분들의 M&A 부분들도 확대하겠다는 게 삼성의 전략으로 딱 명확하게 명시가 좀 됐죠. 기존 산업군에서 플러스로 빠르는 산업군에 M&A를 통해 가지고 시장 규모를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기업들이, 빠른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해외 쪽에서도 보면 디즈니가 지금 M&A를 통해 가지고 통합하고 아마존을 대항하기 위해서 보험사하고 그 다음에 약국 변리체의 부분들이 합병을 하면서 규모를 계속 키우고 있죠. 오프라인의 강자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쪽에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어떤 플랫폼 부분을 뺏기지 않게 해서, 그리고 이 뺏기지 않게 해서 또 새로운 산업군을 또 M&A에서 또 붙이죠. 이게 지금 가만히 있는 기업들은 도태되는 거예요. 왜? 시장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기존에 현금만 들고 있어서 우량하다는, 잘하고 있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미래에 대한 준비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일단 금호타이어 관련된 SK그룹이 이런 포석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SK그룹의 자동차 사업 분야 부분들이 이런 포석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세 번째 주간 하드 이슈 업종 총정리 3부 부분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4부에서 금전적인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밸류 라인들의 투자 부분들 저도 이 관련된 기사 부분들은 올 3분기 4분기의 내용 부분들 확인을 했는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그냥 쓱 지나갔어요. 근데 SK그룹의 금타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라는 부분이 체크가 좀 됐습니다. 그 부분은 3부에서 마무리하고 4부에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